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팀 이선동 부장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소년기 소비 가치 및 소비 성향,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중에 나를 대상화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아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에 대해서 그저 바라만 보았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이 나를 관찰하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합리적인 소비 가치를 습득하고 행동해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정작 나의 소비 성향을 모른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학습할지도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청소년 소비에 관한 뉴스 영상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 모방 심리가 10대 쪽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들 세계 속에서 모방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동조하려고 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이 생겨요. 바로 이 SN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상향 비교를 일으키거든요. 그 속에서 오게 되는 어떤 그 위화감이 이건 굉장히 커지죠. 중에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사회 병리 현상이에요. 사회의 기준 가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걸 10대들한테 제대로 못 보여준 거죠. 그 올바른 소비 문화를. 자, 영상을 통해 청소년 소비 행동 중 과소비 및 과시소비의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소비로 인한 청소년 범죄의 사례도 제시되어 있어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의 위험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죠. 우리 이러한 청소년 소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영상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소비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필요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또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소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두 번째로, 영상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명품을 사기 위해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과시 소비를 하는 모습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자신이 경험한 비합리적인 소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입은 옷을 갖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 무리하게 그것을 산 적이 없나요? 그런데 정작 한번 입어보니 나한테 잘 어울리지도 않고 입고 다니기에도 너무 과해서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옷장에 보관만 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는 나의 소비 성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나의 소비 성향 확인하기에 있는 첫 번째 QR코드를 통해 구해줘 내 소비 심리 테스트를 접속해 볼까요?
또 두 번째 QR 코드에 있는 소비 TI 테스트를 통해 나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비 심리 테스트 결과 소비, 저축, 또 본인, 타인, 계획적 충동적 점수를 매트릭스로 표시해서 그려볼까요? 가운데가 0점이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100점입니다. 한 칸은 20점씩 간격이 있습니다. 자, 나의 소비 TI는 무엇으로 나왔나요? 나는 관계지향적 지름신입니다 라고 나오진 않았나요? 또 소비 심리 테스트의 결과를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봅시다. 예컨대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관계지향적인 소비가 많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향에 맞는 문장을 바꾸어 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작성해 봄으로써 나는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둠에서 왕을 한번 뽑아볼까요? 소비왕, 저축왕, 편의점 킹, 킹 오브 더 월, 마더 테레사 중 어떤 왕에 속하는지 선택해 봅시다. 나는 지금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진 욜로족인가요? 아니면 남을 위해 산다는 마더 테레사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형은 일치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나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나는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욜로족과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짠테크족 대 욜로족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서, 오늘 나는 나와 다름을 그리고 씨름까지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존중! 저는 모태 욜로족으로 태어나서 직장인 2년차 장민정입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원이고요. 짠테크족으로 3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김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월급의 그런데 70~80% 정도를 여가비로 사용하는데 저는 좀 취미가 많고 욕심도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저는 반대로 월급의 한 80% 이상을 저축하고 재테크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심지어 줄이고 싶어서 차까지 팔았어요, 최근에는. 욜로족은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요. 물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생각을 바꿔 먹어서 짠테크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태어난 대로 살아가면은 어떡합니까? 자기절제도 하고 고통도 감내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싶고 자유를 누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노예인가요? 제 인생의 노예인가요? 존중. 저는 노예인가요? 통렬한 비판이었고요. 지금 오면서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1년에 좋은 날씨는 이제 4월, 5월 뭐 이 정도잖아요. 그것처럼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시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을 즐기는 게 저는 좋고 행복합니다. 라운드 1. 직장 동료들 보면은 이제 재테크를 한다고 3만 원, 4만, 5만 원 너무나 많은 돈을 넣어서 한 5천 원, 만 원 수익이 나면 그걸로 치킨을 사 먹더라고요. 그럴 바에 치킨을 5만 원으로 사 먹고 남은 돈 저축하는 게 낫지 않나.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려면은 차라리 그렇게 좀 쪼잔하게 막 여기 조금 넣고 쪼잔하다는 거 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쪼잔하게 알겠습니다. 쪼잔하게 굳이 조금씩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나? 왜냐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절대 쪼잔하지 않습니다. 또 남들한테는 저희가 잘하거든요. 짠테크족들이 뭐 티끌 모아 결국은 태산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그런 거를 저는 티끌모 존중해 주세요. 여기다 붙여드릴까요?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냥 시도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패배주의자적인 변명을 그냥 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 존중 좀 아닐까 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조금 지금 말씀드리려고 저는 지금 약간 계몽 당하러 온 사람 같고요. 욜로족들도 다들 뜻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패배주의라니 저는 오히려 짠테크족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살아가지 않나. 미래를 위해서 욕망을 좀 줄여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돈을 써서 얻는 그냥 귀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돈을 써서 얻는 행복은 사실은 행복이라기보단 쾌락에 가깝지 않을까. 본연의 삶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게 좀 짠테크족들은 확실히 욜로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돈을 쓰는 거는 단기적인 쾌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막 명품을 산다, 뭐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 다 이런 좀 생각을 편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남을 도우는 데 쓴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를 먼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존중 안 하면 안 돼. 아유,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붙여드릴까요? 네. 영광의 상징입니다. 라운드 2. 욜로 하다가 욜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제 과거에 욜로 생활을 엄청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짠테크를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기 위로입니다. 왜냐면 욜로족은 후회도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짠테크족들은 아직 해본 것도 없고 그 지나간 시간이 아깝지만 어쨌든 난 돈을 모았으니까 하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 위로는 뭔가 이뤄놓은 게 없었을 때 자기 위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짠테크족들은 통장에 쌓인 돈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 위로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성취감이다. 희생을 뭐 욜로족보다는 조금은 더 할 수 있겠지만 고통의 감내가 있어야지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운드 3. 그렇게 생각보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돈을 안 쓰는 선에서 윤택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짠테크족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짠테크족들을 보신다면 생각보다 이 사람 궁핍해 보이지 않는다. 생각보다 자신감도 넘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짠테크족이 궁핍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제가 저번 달에 한정판으로 나온 시몬로자 귀걸이를 했고요. 미드소마 원피스가 입고 싶어가지고 하얀 원피스를 샀고요. 사실 제가 더 그지 같을 수도 있죠. 왜냐면 좀 옷을 그지처럼 입었으니까요. 근데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뭐가 하고 싶은데 좀 너무 고민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궁핍해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친구 생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럴 때 저는 무조건 일로 와. 밥 한 번 먹자.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의 욜로의 삶을 살고 계셔서 역시 승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섯, 5. 6개입니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름다우세요. 괜찮나요? 저는 물론 욜로족이지만 기성님의 생각을 존중하기도 하고 좋지만 조금은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혀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신 분은 사실은 거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서 새로운 생각을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주시면은 더 좋은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존중이 아니라 약간 존경심이 들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욜로족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향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하시면서도 모으고 하신다는 게 원래는 안 그런 성향이신데도 그러신다는 게 저는 좀 대단하고 존경심이 들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이 영상은 소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짠테크족, 욜로족의 소비 행동과 특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짠테크족,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욜로족, 어느 쪽의 생각이 끌리던가요? 이제 욜로족과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욜로족의 특징은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더 많이 투자를 해요. 또 단순한 욕심이 아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소비라는 점에서 충동 구매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에 반해 파이어족은 영어로 Financial Independence, 즉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조기 은퇴라고 하는 Retire Early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파이어족은 나이가 30대 말,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목표이고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0~80%를 저축하는 등 극단적으로 돈을 모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욜로족과 파이어족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나요? 삶의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소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청소년기 새로운 소비 형태와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Z세대의 가치 소비 열풍과 위닝 아웃 트렌드에 관한 TV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게요.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탕진잼, 소확행 등의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얻는 것이 소비의 한 트렌드였는데요. 이젠 미닝아웃이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민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죠. 이때 짬뽕을 무료로 제공해준 음식점 사장님이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달앱에요.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산불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재민 분들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네. 요청사항에 산불 작업이라고 기재를 하고 결제는 후불 결제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런 사연이 올라와서 이 사연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제 착한 소비에 들어간 건데요.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줄 내자고 네티즌들이 일어났죠. 네, 돈줄. 네. 돈줄이라는 말은 돈으로 혼줄 낸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착한 소비자들은 이곳에 음식을 주문을 한 뒤에 배달을 받지 않고 기부에 네.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땡땡 짬뽕의 손님들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이 기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훈훈한 소식이죠. 이런 행동이 미닝아웃인데요. 먼저 미닝아웃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 미닝아웃이라는 말은 미닝,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커밍아웃, 드러낸다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말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취향이나 정치적, 사회적인 신념을 커밍아웃한다. 이러한 이제 얘긴데요. SNS에 해시태그를 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네. 뭐 집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오피니언 리더들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SNS나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일반 개인들도 누구나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방향이라는 게 바로 그 중요점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에 지출을 하는 거고요. 자신의 신념과 그 가치관이 맞는 소비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를 가치 소비 또는 착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닝아웃이라는 말도 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가치 소비, 자신의 소비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말 그대로 착한 소비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미닝아웃이라는 소비 형태가 우리 젊은 MZ세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세대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MZ세대의 특징 중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공정, 네.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목소리를 내봤자 사실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낼 만한 창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수많은 불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의 MZ세대들은 예전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제한적인 정보를 받았던 우리들과는 정말 다르게 네.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다양한 정보를 취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미닝아웃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미닝아웃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공정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만족감 같은 것들이 이러한 문화에 등장하는 데 어떤 배경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미닝아웃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소비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소비를 줄이고 네. 조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러한 소비 형태인데요. 기후 변화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네, 제로 웨이스트. 라는 운동이 네. 있죠. 자, 이는 MZ 세대들의 어떤 릴레이 챌린지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네. 혹시 용기 내 챌린지 들어보셨어요? 용기 내 챌린지. 네. 이 음식 포장으로 인해서 우리 불필요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처음 시작된 어떤 이제 캠페인인데요. 다회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우리 그릇. 네, 네. 맞습니다. 그 용기의 용기이고 네. 또 내가 용기를 내서 직접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용기 내. 이런 단어가 그렇죠. 용기가 또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붙어진 거죠.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은 2020년 우리 팬데믹 발생 이후로 음식 배달이 지금 7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일회용기 사용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에 MZ세대가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비건 트렌드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는데요. 네. 비건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채식뿐만이 아니라 비건 먹는 화장품, 것뿐만 아니라 네, 네. 비건 화장품, 비건 샴푸 또는 비건 영양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만약에 부합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네. 내가 소비한 것을 SNS에 알려서 또 다른 소비를 끌어내는 것이죠. 이런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러려면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ESG 경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ESG라고 하는 거는 environment, 우리 환경, 네. 소셜, 사회, 가버넌스라고 해서 지배 구조, 이러한 의미인데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왜 재무적인 성과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숫자로 보여지는 성과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왜 비윤리적인 행위들도 좀 있었던 네.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ESG 정보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ESG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 대기업이 ESG 공시를 지금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도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혹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떤 이미지 세탁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유행이 아니라 진정성이 네.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들의 회사나 기업이 친환경 기업인 것처럼 세탁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그런 이미지만을 내세워서 경제적인 네. 이득을 이끄는 이런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플라스틱 병을 반환을 하면은 보증금을 이렇게 주게 되는 이걸 법률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6월에 미국의 환경단체 얼스 아일랜드로부터 고소를 네.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스 아일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활용기 그 용기를 만드는 것보다 새 용기를 만드는데 돈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면서 뒤로는 사실은 플라스틱 쓰레기 방출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환경단체는 이런 그린워싱을 소비자 기만이라고 그렇죠. 소비자 기만이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과 제품에 당장 등을 돌리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경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이윤 추구지만요. 기업에도 이런 진정성, 가치 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가 탕진이 아니라 가치 추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전 세대로 나가서 이런 미닝아웃을 응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닝아웃, 그러니까 가치 소비, 착한 소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되셨나요? 소비를 통해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 소비라는 말을 처음 느낀 분도 있을 텐데요. 가치 소비를 통해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재의 표에 동조 소비, 충동 소비, 과시 소비, 과소비가 있고 이들의 특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동조 소비는 또래 집단이나 인기 연예인이 가진 상품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을 따라서 구매하는 것이겠죠? 충동 소비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시 소비란 명품이라 고가의 상품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우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 수준과 한정된 예산을 넘어서 과도하게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조 소비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요? 충동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과시 소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소비의 해결 방안으로는 계획된 예산이나 자신의 소득 수준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자신이 경험한 비합리적인 소비 경험과 느낀 점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내 볼까요? 비주얼 싱킹이란 소비 경험을 글로 표현해보고 어떤 종류의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해당되는지, 소비 품목은 무엇이었는지, 구매 장소는 어디였고, 대금 지급 방법, 그리고 재발 방지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다이어리를 꾸밀 스티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소비에 앞서 예산 및 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구매인지 작성해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예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기 소비 가치 및 소비 성향,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소비 생활을 통해 열공 뮤직을 먼저 듣고 가사를 받아 써볼까요? 받아쓰기의 빈칸에 가사의 내용을 기재해 보도록 합시다. 구매 의색의 결정 과정은 첫 번째 문제의 인식, 두 번째 정보의 탐색, 세 번째 대안의 평가, 네 번째 구매, 다섯 번째로 구매의 평가. 경제적 능력을 훅 넘어 야야 no no 그건 과소비, 광고의 손짓이 또 혹했어. Oh no 충동 소비, 샀어 막 자랑하고 싶어. 과시 소비 아니야 하면 안 돼. 친구도 샀어 나
받는 순간 혼자 고민해 어디에 쓸지 또 어떻게 쓸지 구매자 정보를 검색 또 비교해 합리적 구매해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는 사용자 대자 올바른 처분자 일어나 욕구에 의해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문제의 인식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음 단계는 정보의 탐색 선택된 대안을 비교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대안의 평가 구매의 단계엔 고려해야 해 시와 장소 지불 방법 이제 활동 소감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비 생활 탐색 후 내 소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먼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가시대 받아쓰기 활동 후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5가지를 떠올라 보면서 써 봅시다. 지금까지 학습한 청소년기 소비 가치 및 소비 성향,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비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개선할 방법을 신념화하고 습관화하면 반드시 그 결심대로 변화하는 자신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